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베트남 사기 혐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합법이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아마 베트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개월 전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라는 걸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관련 뉴스 기사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한국어로도 나온 내용들이 있지만요, 3개월 전에 이렇게 베트남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베트남 당국은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있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파이 네트워크는 토큰을 채굴하고 생성하는 쉬운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및 기타 지역에서 인기가 높아진 채굴 인센티브 암호화 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베트남 문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딱히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사이버 보안 및 첨단 기술 예방부는 파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부서장이 최근 지나치게 모델이 복잡하고 관리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근데 이 내용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에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은 없다라고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른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딴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되게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모터들이 사람들을 멀티 마케팅 모델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유인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수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뭐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 다단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과 같은 사악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고, 이번 조사는 디지털 화폐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감독과 씨름하는 전 세계 정부의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외에는 따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다른 근거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조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들조차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베트남 국회는 전자거래에 대한 법률을 공포했고, 그리고 파이코인은 명확한 법률, 세금 규제 체계를 통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베트남어로 셜라셜라셜라 돼 있고, 셜라셜라셜라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 뭐 이 내용들은 제가 또 번역을 해드리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셜라셜라셜라 돼 있는 내용들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자, 2023년 10월 11일에 뭐 발간이 된 건데, 전자거래법 시행계획 공포라고 해서 나옵니다.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LUD는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조직법, 지방정부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019년 6월 22일자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해가지고 6월 22일에 전자거래법과 전자지불법이라고 해서 2016년 5월 14일자 법령 해서 쭉쭉쭉 나오고, 2020년 12월 31일자 정부 시행령 154호 1030 NDCP는 공포법 시행의 여러 조항과 조치를 설명하는 정부의 2016년 5월 14일자 이렇게 해서 조항과 모순된다라고 해서요. 전자거래법 2020-2호 시행을 위한 본 결정계획과 함께 발행된다라고 해서 이 결정일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돼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률 문서에서 다음을 결정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 내용은 좀 더 보면은 이렇게 7월 달에 나왔던 내용도 있습니다. 규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법률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를 규정하나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적용 대상 나와 있고, 전자거래에 직접 참여하거나 전자거래와 관련된 기관 그리고 단체 개인에게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전자거래란 전자적 화폐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거래를 말하고, 전자수단이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 또는 기타 매체를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환경은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완전한 메시지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생성, 전송, 수신 및 저장되는 정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에 파이 네트워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약간의 물음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결론은 뭐다?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명확한 법률하고 세금하고 규제 체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서 이런 규제를 했다라는 것도 합법적으로 뭔가 사용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 사기 혐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 결국 파이코인이 사기 혐의로 뭔가 됐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나올 때 현상은 어떻다? 결국엔 털어서 먼지는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베트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가짜게 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정말 파이코인이 문제라고 하면은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적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베트남일까 생각을 해보면 베트남이 오히려 이제 파이에 대한 생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파이코인이 뭐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우려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털어서 뭔가 나온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뭔가 나온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과거의 문서들을 통해서 10월에 나왔던 7월에 나왔던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좀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파이코인 이런 사기혐의나 뭔가 나왔을 때는 뭔가 팩트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어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냅뒀다가 아무래도 사이드 쪽에서 따로 뭔가 코어팀에 연락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좋은 취지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그쵸? 요렇게 그냥 사기혐의나 이런 그냥 마구잡이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결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파이코인을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재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 나중에 파이코인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파이코인의 그런 뭔가 수량으로 체킹이 안 되겠죠. 그리고 팔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파이코인의 가치나 이런 것들, 희소성의 가치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 우리는 파이코인이 사실상 합법이라고 봤을 때는 진짜로 암호화폐가 아닌 더 이상 이제 화폐의 단위로,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이 아닌 화폐의 단위로까지 쓸 수 있는 뭔가 미래의 이런 열정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